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천개의 뇌, 제프 호킨스 지음, 이충호 옮김, 이데아에서 22년 5월 2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제인 A Thousand Brains도 2021년 미국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빌 게이츠가 2021년 올해의 책으로 추천했고 무엇보다도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로 유명한 리처드 더킨스가 긴 서문을 썼습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경과학자이자 컴퓨터공학자인 제프 호킨스는 신경과학 연구기업인 누멘타와 레드우드 신경과학연구소의 창립자이다. 핸드헬드 컴퓨팅 분야를 개척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며 미국 공학학술원 회원이다. 제프 호킨스는 지능은 무엇이고 뇌는 지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질문하고 답을 찾는 데에서 1000개의 뇌 이론을 제안한다. 오늘날의 AI는 왜 지능이 없는지,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은 무엇인지, 기계지능과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지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도발적이고 혁신적이기에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더킨스는 이 책의 서문에서 제프 호킨스를 다윈과 닮은 과학자로 묘사한다. 국내에 출간된 저서로는 생각하는 뇌, 생각하는 기계가 있다. 제가 저자의 소개 글을 그대로 읽어드린 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저자는 독특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박사과정에 들어갔다가 뇌의 신피질, 그러니까 뉴브레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년간 도서관에서 수많은 논문, 그에 대한 논문을 다 읽고 나서 다시 산업계로 돌아와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연구만 하는 기업을 차렸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신피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뇌 모형에서 맨 바깥에 있는 주글주글한 주름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마, 편도체 이런 것이 들어있는 변연계가 들어있는 그 뇌가 속에 있는 뇌가 올드 브레인이고 그 바깥을 싸고 있는 주글주글한 부분을 신피질이라고 합니다. 신피질은 모든 포유류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것이 가장 크고 발달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장은 1978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마운트 캐슬 교수가 쓴 논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뇌가 긴 진화 기간에 걸쳐서 오래된 뇌 부분 위에 새로운 뇌 부분을 추가하면서 점점 커졌는데 그 커진 방식이 동일한 부분을 수많이 복제함으로써 커졌다는 것입니다. 즉, 신피질의 모든 부분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1000개의 뇌 이론은 피질 기둥들은 구조가 비슷하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마운트 캐슬의 주장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능과 지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 생각. 나에게는 생각만 해도 늘 환희가 넘치는 꿈이 있다. 나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널린 광대한 우주를 상상한다. 각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 내 눈앞에는 각 별 주위를 도는 아주 다양한 행성들이 어른거린다. 나는 수천조를 넘는 이 엄청나게 다양한 크기의 천체들이 수십억 년 동안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서로의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무엇보다 내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 우주에서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뇌라는 사실이다. 만약 뇌가 없다면 우주에 뭔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 책은 이 책 서두에서 내가 언급한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만약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뇌가 이토록 독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주 흥미롭다. 물론 우주 어딘가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생각하는 것을 더 흥미롭게 만든다. 우주와 지능의 독특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뇌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곳 지구에만 해도 다른 이유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뇌의 작용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의학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뇌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진정한 기계지능을 만드는 길을 안내할 것이고 기계지능은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의 모든 측면의 혜택을 가져다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노력은 다시 우리의 독특한 지능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우리는 지능이 가장 발달한 종이다. 만약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뇌가 지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해해야 한다. 나는 뇌를 역설계하고 지능을 이해하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과학적 탐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탐구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신피질이 하는 일에 대해 제한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다. 나와 여러 신경과학자들은 세계 모형을 배우는 뇌에 대한 개념을 일부 갖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호한 상태였다. 우리는 그런 모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신경세포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전혀 몰랐다. 실험 데이터는 넘쳐났지만 이론적 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데이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 이후로 세계 각지의 신경과학자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책은 우리 팀이 알아낸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 중에는 신피질에는 세계 모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만드는 감각 운동 시스템이 약 15만 개나 있다는 사실처럼 놀라운 것이 많다. 신피질이 하는 모든 일은 기준 틀을 바탕으로 일어난다는 발견도 그에 못지않게 놀랍다. 일부에서는 신피질이 작용하는 방식과 세계 모형을 배우는 방식을 설명하는 새 이론을 소개했다. 우리는 이 이론을 지능에 관한 1000개의 뇌 이론이라고 부른다. 부디 내 설명이 명쾌하고 내 논증이 설득력이 있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 신피질을 이해하는 틀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한 권의 책을 쓰기에는 충분히 야심찬 일이었다. 하지만 뇌를 이해하는 문제는 자연히 다른 문제들로 연결되었고 그래서 나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2부에서 나는 오늘날의 AI는 진정한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계가 진정한 지능이 있으려면 신피질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 모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왜 기계 지능이 실존적 위험이 되지 않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기계 지능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기계 지능도 분명히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나는 AI 자체보다는 이 문제가 더 염려스럽다. 기계 지능은 그 자체로는 실존적 위험이 되지 않으며 기계 지능이 제공할 혜택은 부정적 측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지능과 뇌 이론의 렌즈를 통해 인간의 조건을 바라보았다. 이제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나는 미래에 관심이 많다. 나는 인류 사회의 안녕과
심지어 우리 종의 장기적 생존에도 관심이 있다. 내 목표 중 하나는 오래된 뇌와 틀린 신념의 결합이 어떻게 흔히 이야기하는 AI의 위험보다 훨씬 큰 실존적 위험이 되는지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많은 것이 전쟁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오래된 뇌의 틀린 신념이나 이기적 욕망 또는 둘의 결합이 만들어낸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한다면 갈등이 더 줄어들고 우리의 미래도 더 밝아질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책의 제목인 1000개의 뇌는 이론적인 틀을 말합니다. 그 안의 내용은 저자가 18년 동안 연구한 여러 가지 발견들도 들어있고 새로운 주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늘 보편성과 단순성을 가진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가 한 가지 기능만 잘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 기계를 만들려면 우리의 신피질에서 작동하는 그런 원리들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1000개의 뇌라는 것은 매우 큰 틀의 이론과 주장에 붙여진 이름이긴 하지만 아직도 비어있는 퍼즐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합니다. 신경과학과 기계지능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젊은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